문제는 단 하나, 외로움. 제시카 틴들에게. 패서디나에 있는 라스 엔시나스 요양원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아주 멋진 곳이지만 눈이 튀어나오게 비싼 곳이죠. $1,400나 들었어요. 내가 흔들리자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몰랐던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했죠. 그래도 라스 엔시나스는 가볼 만한 곳이더군요. 거기 있는 정신과 의사는 지적인 사람이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요양원은 온갖 사람들을 돌봅니다. 노망난 노인들, 물론 돈 많은, 치료 불가능한 알코올 중독자, 약에 취한 사람들, 특별히 잠금장치가 된 방갈로에 있어야 하는 정신병 환자 몇 명, 우울증 환자 등등. 아름다운 곳이에요. 세심하게 조경했고 그 방갈로들 하며 게다가 그 공기는 완전히 할 말을 잃게 하죠. 의사들은 아주 주의 깊고 음식은 훌륭합니다. 요양원 사람들은 내가 먹기 시작할 때까지 며칠 동안 날 반쯤 몽롱한 상태로 두었죠. 그러다 신이시여, 내가 어떻게나 먹었는지 내 평생 가장 훌륭한 음식이었죠. 그런 다음 통상적이고 지루한 검사들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더군요. 난 아주 솔직하게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난 아주 오래 아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고 내 아내의 죽음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고문을 겪은 뒤 처음에는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것조차 배신인 것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만 같았다고. 요양원 사람들은 통각 검사를 하고 로르샤우 검사를 하고 블록 디자인 검사를 했죠. 결과가 어땠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림 그리기 빼고 나머지는 상당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난 원래 그림을 잘 못 그렸죠. 학교 때 미술 선생한테 배웠을 때조차 그랬어요. 마침내 원장이란 사람이 말하더군요. 당신은 스스로 우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원만한 사람이고 정신분석이니 그 비슷한 것들로 그런 상태에 지장을 줄 생각은 꿈에도 없어요. 당신한테 문제가 되는 건 단 하나, 외로움입니다. 당신은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살아서도 안 돼요. 혼자 살게 되면 불가피하게 술을 마실 테고 그 술이 당신을 병들게 할 겁니다. 당신이 한 여자랑 살든 20명이랑 살든 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랑 살기만 한다면. 그게 내 절대적인 소견입니다. 난 그 사람이 지독하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토록 부드럽게 나를 찢어놓다니. 그렇게까지 꿰뚫어 보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1956년 8월 20일. 기나긴 이별. 제이미 해밀턴에게. 더 이상 나한테 책을 보내지 마세요. 창고에 쌓일 뿐이니까요. 집은 팔았습니다. 3월 15일이나 그 전에 여기서 나갈 겁니다. 언제쯤 런던에 도착하게 될지 알게 되는 대로 연락드리죠. 당신 편지를 보니 당분간 당신 집에 함께 머물렀으면 하는 것 같더군요. 고마운 말이지만 나는 혼자 있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도움을 받아 숙식을 제공하는 거처를 찾을 때까지 호텔에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나 골칫덩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난 상당히 심하게 망가진 상태고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내 감정은 피상적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런던에 있었을 때 시시의 건강 상태가 꽤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아마 당신도 알아차렸을 겁니다. 런던에서 돌아왔을 때는 지난 두어 해 중에 가장 좋아 보였지만
오래가진 못했죠. 아내는 점점 더 약해지고 나날이 지쳐갔어요. 폐섬유증이라고 잘 알려지지 않은 약간 희귀한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죠. 폐의 조직이 굳어지는 병인데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위쪽으로 진행됩니다. 1948년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런 병증이 있다는 걸 알기는 했지만 그 결말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은 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됐죠. 그녀가 스스로 희망을 놓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마지막 몇 주 동안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이 희망을 놓았다는 사실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11월 30일에 시씨는 폐렴에 걸려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데려가야만 했어요. 의사가 라우월피아, 즉 아프리카 뱀뿌리를 시도해보고 싶어 했죠. 고양 상태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는 물질로 어떤 부작용도 없고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길 시씨는 여생을 요양소에서 보내야 할 테고 라우월피아가 그녀를 아주 순종적인 상태로 만들어주어 그런 일을 감내하게 해주리라고 기대한다더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씨가 집에 데려가달라고 전화했죠. 이땐 이미 너무 아프고 아주 약해져서 화장실에 갈 때도 누군가 부축해서 시중을 들어주어야 했어요. 아주 괴로운 상태였죠. 계속 숨을 몰아쉬고 격렬하게 기침을 했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12월 7일에 나는 그녀가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그녀가 잠옷만 입은 채 마치 유령 같은 모습으로 내 방에 나타났어요. 우린 시씨를 다시 침대에 뉘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일어났지만 이번엔 간호사가 지켜보고 있었죠. 12월 8일 새벽 3시에 시씨의 체온이 너무나 낮아져서 겁에 질린 간호사가 의사에게 전화를 했고 한 번 더 구급차가 와서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시씨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고 그녀를 잠들게 하려면 매우 많은 약이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시씨에게 수면제를 가져다 주었죠. 시씨는 손수건 귀퉁이로 수면제를 감싼 뒤 간호사가 방에서 나가면 몰래 수면제를 집어삼키곤 했어요. 그녀는 내내 산소 텐트 안에 있었지만 자꾸 텐트를 밀어내고 내 손을 잡으려 했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잊었지만 또 어떤 일들은 거의 필사적일 정도로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어느 도시에 사는지 묻고 어떤 집에 사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더군요.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는지 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린 듯해 보였죠. 내가 시씨를 보러 갈 때마다 그녀는 수면제를 받으려고 산소 텐트 가장자리 아래로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의사에게 가서 고백했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시씨는 어떤 수면제보다 훨씬 강한 약을 맞고 있다고 하더군요. 11일에 만나러 갔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죠. 시씨는 산소 텐트 가장자리 아래로 손수건을 내밀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자 머리를 돌리더니 말하더군요. 이게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날 정오 무렵에 의사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와서 얘기를 나눠보려더군요. 내가 갔을 때 의사는 데메로를 투여하려고 시씨의 발에서 정맥을 찾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간신히 그녀를 잠들게 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깼습니다. 완전히 깬 것 같았지만 나를 알아봤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죠. 시실은 내가 거기 있는 동안 다시 잠들었어요. 12월 12일. 그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간호사가 전화하더니 시시가 아주 안 좋아졌다고 말하더군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겠죠. 그때는 비니와 비니의 아들이 여기에 있어서 비니의 아들이 시속 80km로 차를 몰아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교통규칙은 전부 무시했는데 내가 라오야 경찰은 내 친구들이니까 무시하라고 했죠.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산소 텐트는 치워져 있었고 시시는 눈을 반쯤 뜬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죽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사가 그녀 가슴에 청진기를 얹고 있더군요. 잠시 뒤에 그가 물러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난 시시의 눈을 감기고 키스를 한 다음 물러났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나는 오래전에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사실 지난 2년간 여러 번 한밤중이면 그녀를 잃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임을 떠올리곤 했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겪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하는 것은 실제로 눈을 감기며 다시는 그 눈이 뜨이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난 그녀가 죽어서 기쁩니다. 이 자존심 강한, 두려움을 모르는 새가 남은 생을 웬 끔찍한 요양원에 어느 방 3장에 갇혀서 보내리라는 생각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차마 그 사실을 마주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사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시의 여동생도 돌봐야 했으니까요. 나는 시시의 방에서 잠을 잡니다. 처음엔 견디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방이 비어있으면 유령이 나올 테고 그러면 문 앞을 지날 때마다 무서워하게 될 테니까 남은 방법은 이 방에 들어와서 내 허접 쓰레기들로 가득 채워 나에게 익숙한 너저분한 방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옳은 결정이었어요. 30년하고 10달 이틀 동안 그녀는 내 삶의 빛이었고 내 모든 목표였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그녀가 따뜻하게 손을 녹일 수 있게 불을 지펴준 것뿐입니다. 할 말은 이게 전부입니다. 1955년 1월 5일. 출연 구자형, 김희선, 정훈석, 윤미나, 김석환, 이재인, 김민신. 연출 이진숙, 제작 홍용준. 원작 출간 북스피어.